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10월 10일 워싱턴 미중 무역 협상이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 높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중공 대표단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회담하고 그리고 회담 마치면 금요일 밤에 만찬도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베이징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하룻밤 일정을 줄여서 금요일 날 돌아갈 것 같다고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류허가 스페셜 엠보이, 특별대사 이런 타이틀을 달지 않고 온다는 겁니다. 즉 실질적인 결정 권한도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번 미중 무역 협상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요.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합의 없는 협상만 지루하게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뉴 노멀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도 시장에는 결국 중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지금 진행되는 모습은 이 중립적인 것보다는 더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전망도 하고자 합니다. 중공의 스몰 딜 또는 부분 합의 이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빅딜 또는 전부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면서 지금 대치 전선을 이루고 있다가 무역협상 차관급 회담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진행 중이었는데 이동안 미국이 추가적인 중공 제재를 연달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월요일 날에는요. 신장 자치구, 위구르 등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하이크 비전 등 이런 회사들이 협조를 했다. 이걸 이유로 이 하이크 비전을 포함한 28개 대기업과 기관들을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들 28개 기관은 미국 기업과 거래에 원칙적으로 완전히 금지되고 거래를 하려면 끈끈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더해서 화요일에는 위 신장 지역 인권 침해에 관련이 있는 중공의 관료들에 대해서 미국이 비자 제한 조치까지 내려버렸습니다.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으로 해결하라. 홍콩은 미국 등 세계에도 중요한 곳이다.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미중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홍콩 반환 협정에 따라서 홍콩에는 홍콩 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공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일국 양제, 원 컨트리 투 시스템에 따라서 만약 홍콩 문제에 중공군이 개입할 근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공군을 투입하면 이는 불법 침략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면은 그러면 결국 시진핑이 살상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크 비전 등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의 감시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위구르 탄압 수단으로 제공하는 이 문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국의 핵심 기술과 하이텍 부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를 방치를 하면은 인권 범죄에 미국이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이런 논거로 이거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논쟁이 미 의회에서 오랫동안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다가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이런 하이크 비전 이런 위구르 지역 탄압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이 거래 금지하는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이런 메일을 백악관으로 보낸 거죠.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려고 계속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채널에서도 이 내용을 여러 번 다루었고요. 아마 조만간 발표 날 거다 이렇게 분석한 영상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자체는 충분히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요. 근데 그 발표 날짜가 하필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월요일 날 발표된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화요일에는 비자 제한 조치까지 내려졌던 겁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과는 이게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그런 쟁점이 면도 있습니다. 근데 발표가 월요일에 있었다는 거, 이거는 결국 무역 전쟁을 포함한 그 패권 전쟁과 연결되었다. 이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패권 전쟁은 무역이나 관세를 넘어서 환율, 인권 문제, 그 다음에 홍콩 문제,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라는 거, 결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중공의 어떤 그 정책,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공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 미국과의 분쟁의 범위를 좁혀서 무역 문제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즉, 스몰 딜과 투 트랙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투 트랙이라는 것은 무역과 안보 문제, 인권 문제를 분리하자, 이런 거죠. 이걸 지금 중공은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는 이유는 아직은 미국과의 그 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미국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워싱턴에 오지도 않았겠죠. 네. 근데 미국 입장은 분명하죠. 빅딜 또는 전부 합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경제정책, 산업정책, 인권, 안보 한 방에 다루는 원 트랙을 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공이 원하는 스몰 딜, 투 트랙 제안을 거부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월요일 날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원인으로 하는 하이크 비전 등 이런 28개 기업 제재하고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고 또 비자 제한 조치하고 이렇게 대해서 중공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 반발하는 논거는 미국이 내전 간섭하고 있다, 이겁니다. 매우 구차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고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빈손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중공의 대응 중 구체적 대응 조치 중 하나가 워싱턴 일정을 하룻밤 당겨서 조기에 귀국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당장 회담 중단하고 당장 돌아가지는 않고요. 당장 보따리 싸지는 않고요.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 회담 자체는 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회담은 열리겠지만 좀 원하는 그런 구체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요? 예, 빈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신장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팩트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위구르족 자치구 아닙니까? 근데 위구르족은 이슬람 소수민족입니다. 이슬람계. 그리고 중공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슬람은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중공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종교를 부정하고 있죠. 유물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이 우주 만물,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먼지 덩어리들의 우연한 결합체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은 없다는 무신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물론과 신앙은 양립 불가입니다. 여기서 힘은 중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중공의 정책은 위구르족을 이 특별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을 해서 이 숫자가 최소한 100만 명을 넘는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사 검색하면은 차고도 넘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강제 수용을 해서 하는 짓이 이슬람 강제 개종시키고 중공의 이념을 강제로 주입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사, 자유의지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고 인권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즉 나치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대해서 중공은 직업훈련소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강제 수용소는 없고 직업훈련소는 있다. 이게 중공의 주장입니다. 뭡니까 이거는?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은 자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설이 강제 수용소인지 직업훈련소인지 그 성격의 논쟁으로 지금 변화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장적 이슈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그 중공의 논거는 내정 간섭이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중공의 주권 문제이니까 미국이 왈가왈부하는 거 부당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공은 그 주장 자체에서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인권은 국가를 초월한 것이고 시공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위로 만든 국가를 전제로 하는 그런 상대적인 수단적인 개념입니다. 주권은 인권 보장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인권을 잘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주권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국가의 주권은 인정될 수 없고요. 그래서 모든 그 문명 국가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마치 동네에 깡패가 나타났으면 동네 주민들이 다 몰려가서 그 깡패 제압을 하는 것처럼 문명 국가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런 못된 짓을 한 책임자를 인권 범죄자로 처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놈도 몰아내버리고요. 인권을 보장하는 사람을 새로 세우면 그만입니다. 자, 그러니 중공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전개될 상황을 이제 전망을 해보면은요. 지금 그 미국이 부과하는 그 관세는 2,500억 불의 25%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다음 주 15일부터는 30%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20억 불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15%가 부과 중인 거, 이거 계속 가는 것이고요. 12월 15일부터는 나머지, 지금은 그 관세가 없는 중공산 나머지 품목에 대해 15%가 부과된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 중에 일부 품목,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미리 발표되어 있는 그런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 조치는 막 계속되겠죠. 원칙적으로 중공산 모든 품목에 대해 30%, 15% 관세 장벽이 완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월 19일부터 화훼에 대한 구걸의 임시 면허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도 안 된다는 거죠. 환율 조작국 지정에 따른 미국의 추가 압박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요구되는지 구체적 요구 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겁니다. 미중 간의 이러한 상황이 이제는 기본적인 질서라는 거죠. 세계 질서라는 겁니다. 뉴 노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를 전제로 글로벌 새 판이 계속 이제 짜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견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중공 경제 슬로우 다운되는 거 더 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공 경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는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추가 카드로 중공기업의 미국 자본시장에서 완전 퇴출시키고 미국 자본이 중공기업에 투자 금지하는 거, 이거 지금도 여전히 검토 중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그 금융시장 상황만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 다우지수 313포인트 1.2%가량 내렸고요. 나스닥은 1.6% 내렸죠. 반도체 지수는 3.2% 정도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10월 말에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84%로 다시 올라가 있는데 그 패드 의장 파웰이 지금 두 군데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파웰의 기본적인 그 주장은 미국 경제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확인을 다시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다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드의 자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자산을 늘린다는 게 뭡니까? 채권을 더 사겠다는 겁니다. 시중에서. 그럼 채권을 매입하면은 달러가 시장에 풀리게 되잖아요. 즉 돈을 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양적 완화는 아니고 단기적 대응, 즉 그 캐시 크런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머니마켓 뭐 하루짜리 이틀짜리 이렇게 머니마켓에서 갑자기 그 자금이 부족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캐시 크런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그 양적 완화는 아니다. 이렇게 파웰이 직접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러나 본질은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양적 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미국 경제에는 디플레 위험은 분명히 없고요. 디플레 위험은 없고 지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달러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웰은 글로벌 슬로다운 위험을 잘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초과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뭐 잠시 후에요. 광화문 뭐 시청 일대에 나가서 신나게 저항하고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금융시장 더 자세히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